황금률의 이행은 첫 시간이 1장이 바로 마스터마인드거든요. 마스터마인드에 주장했던 게 조화로움이에요. 토마스 에디슨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기를 가지고 자동차 헨리 포드라든가 타이어를 만드는 히비스톤, 이런 사람들 서로 마스터마인드로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목표를 이루고 각각의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 꿈을 권장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리드하고 팔로잉 해주는 이런 것들을 첫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요소들, 이런 요소들의 이 골든 룰을 만드는 게 황금률의 이행입니다. 그래서 황금률이라는 말은, 이 골든 룰이라는 것은 아마 그 로마 시대인가요? 그때 그 자기 그 황제가 자기 벽면에다가 이 이행해야 될 그 원칙들을 금으로 하나하나 글자를 새겨서, 우리가 그 목본 뭐 아니면 그 활자본을 금으로 그거를 다 박아가지고 적어놔서 이거 황금률의 이행이라는 골든룰을 사회적 규범, 조직의 규범,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죠. 황금률의 이행에 대해서. 거기서 이제 나온 말들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거하고, 또 이걸 또 이제 더 심하게 오바되게 되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런 것도 일종의 황금률이, 이건 배수의 법칙이 적용된 겁니다. 평소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게 뭐예요? 황금률의 이행으로 인해서 그들이 평생 살아남을 수 있는 길들을 열어줬던 거거든요.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비코프 인쟁, 그 비코프 재단을 후원하고 지원해 주는 게 그 록펠러 재단인데, 그 록펠러가 황금률의 이행이 없었더라면 지금은 아주 표독한 사채업자, 고리대금업자로 인식이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병원에 아파서 누워 있을 때 그 어렵게 사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풍요롭게 사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 병원비 하나, 나에게는 그게 이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목숨 전체를 거는 걸 보고, 그때 병원비를 대주고 후원하고 기부하는 생활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일찍이 어머니가, 모친이 항상 강조했던 게 있죠. 그게 십계명을 많이 강조했었고 사도신경을 강조했었고, 이런 거로 인해서 그 모태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황금률의 이행을, 황금률을 이행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고, 결단하는 데 시간이 걸렸고, 시한부 인생인 줄 알았던 본인이 더 장수할 수 있었던 게, 결국 뿌린 만큼 거두게 됐고 준 만큼 받게 돼 있고, 내가 이행했던 내용들이 내 삶을, 그리고 나의 명예를, 나의 미래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죠. 록펠러 재단, 그 맨하탄에 가게 되면 그 브로드웨이로 그 조금 이제 지나가서 이제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기에 겨울에는 그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고, 또 여름에는 그 위에 텐트를 이제 하나하나 치고, 또 그 스테이크 집도 거기 유명해요. 거기에서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느꼈던 게, 거기 일하는 알바생들이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 주변에 그 옆에 보게 되면 또 그 토이 가게가 큰 데가 있고, 그런데 거길 하나하나 돌고 그 록펠러가 했던 이야기라든가, 그 록펠러 동생이 그거를 이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후세 사람들에게도 뭐 기부항으로, 그리고 선함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황금률의 이행, 그게 그 미국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몸이 배어 있죠. 젊은 때부터. 젊은 때 기부하는 거, 이 황금률의 이행을 선 기부를 했던, 그게 바로 마크 주커버거죠. 페이스북을 만든 1984년생 아니에요? 그 하버드 다닐 때 그 기숙사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에 그 명부가 있잖아요. 그 신상 카드를 가지고 서로 얼굴을 밑대면서 소개를 시켜주게, 미팅을 해주게, 중매를 하는 거를 시작으로 해서 페이스북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를 하면 그 중매나 거마비 이런 것들을 뭐 커피나 이런 걸로 이제 챙기면서, 그게 확장돼 나가면서 그 웹상으로 WWW, 이 월드와이드 웹상으로 옮겨지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창의적인 생각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얻은 소득을 또 기부하는데, 그 기부하는데도 큰 그 황금률의 이행을 하는데 도움을 줬던 게 와이프가 중국계거든요. 그 중국계 와이프의 얘기를 듣고 선뜻하게, 그것도 황금률의 이행이거든요. 버는 사람이 있으면 쓰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는 거, 그런 걸 따지고 또 비율을 따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골든룰이라는 것은 좋은 일을 하게 되면 반드시 더 많은 게 들어온다. 근데 나쁜 일을 하게 되면 또 반드시 그만한 대가를 치른다. 그 일본식으로 하게 되면 황금률의 이행을 대가와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를 먼저 치른다는 것은 507명의 성공자들은 끊임없이 집중하고 1만 시간의 법칙을 적용하고 실패로부터 교훈을 얻고 상상하고 중점적인 목표를 위해서 보수보다 많은 일을 하면서 그런 16가지들에 대한 선행, 이 선행 자체가 먼저 하는 좋은 일을 선행이라고 하는데, 그거에서 더 극대화해서 최상급으로 선행했던 사람들, 선지급했던 사람들이 성공의 위치에 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많이 적용되는 거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에서는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황금률의 이행 중에 어떤 게 영업적으로 비즈니스 이런 바이럴 마케팅, 입소문 마케팅에서는 써보지 않고 전달하지 마라 하는 것도 그 황금률의 이행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써보고 그 체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전달한 만큼 쓰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게 또 평균의 법칙, 비율이라는 것은 항상 퍼센테이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받은 만큼 주는 게 아니고 받은 만큼 주거나 받은 만큼 뺏기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건 나의 노력이 없이 얻은 성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잃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미리미리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황금률의 이행을 제도로 만들어 놓은 거, 룰로 규정으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11조 헌금이에요. 이것도 황금률의 이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 도네이션을 많이 하는 사람,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걸 가져간다는 사실이에요. 황금률의 이행을 약간 그 계산적인 그 경영자들이나 아니면 사업자, 투자가들은 선기부를 워렌 버핏과의 식사에 기부를 해놓고 거기에서 받은 만큼, 쓴 만큼 정보를 얻어서 다시 또 투자해서 성공하는 사례들도 일종의 그 골든룰이에요. 황금률의 이행에 해당되는 겁니다. 좋은 말을 듣기 위해서 좋은 말을 하라. 그게 이제 칭찬의 법칙이죠. 덕담하고 칭찬하고 티업하는 거, 상대방을 티업하는 거. 유대인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왕비가 되고 싶으면 남편을 왕으로 대하라. 공주가 되고 싶으면 부모를 황제로 대하라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황제가 되고 싶으면 아내를 왕비로 대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돈을 쓰는 원칙이라든가 그런 황금률의 이행 때문에 고리대금업자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빌려줄 때는 가족들에게는, 친지들에게는 도네이션 한 사람에게 무상으로 최고로 지급하라는 거.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담보를 받고 선이자를 받아라. 그게 황금률의 이행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졌을 때도 그를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게. 근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면 야박하다, 야비하다 이래 얘기하는데, 그런 돈에 대한 원칙, 이성에 대한 원칙, 술에 대한 원칙, 이런 원칙들이 다 황금률을 이행하라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칭찬의 법칙, 덕담의 법칙, 그리고 아무리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것도 이게 다 황금률의 이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나를 음해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을,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용서해 주는 거, 성공하는 길 뿐이 없습니다. 성공하니까
그런 고통을 참아왔기에 성공했으니까 당신을 응징하는 것은 그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 보수를 먼저 받으려면 대가와 보수는 받는 것이고 대가는 치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치르지 않는 보수, 그 보수는 반드시 나중에라도 대가를 2배, 3배 대로주고 말로 받게 돼 있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유대인들이 그 돈에 대한 원칙에 있어서 항상 선이자를 받는 거하고 그 비용, 만약에 100만 달러를 빌려간다, 10,000달러를 빌려간다, 10,000달러를 빌려달라고 한다면 20,000 달러에 해당되는 담보물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게 이 설정인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할 때는 전부 그 원리를 그대로 하면서 왜 개인과 개인은 기업화, 법인화, 사업자화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로버트 키요사키도 마찬가지예요. 담보를 가지고 일종의 지금 말하는 분양권이나 아니면 입찰을 했을 때 입찰권 가지고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입찰권을 담보로 해서 잔금 치르는 거. 그 잔금 치르는 입찰권을 담보로 잔금을 치르고 난 다음 첫 소득을 올려서 소위 말하는 그 투자의 분면, 비즈니스 분면, 그리고 셀프 인플로이, 전문 자영업자 분명, 그리고 인플로이, 그 월급쟁이의 분면에 있어서 서로가 사업가가 되고 투자자가 되어라를 강조했던 거거든요. 로버트 키요사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강조한 적 없어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넷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네트워크 마케팅들이 그러면 기업가로서 사업가로서 내가 고용된 전문 고용인이 아니고 사업으로서 비즈니스를 펼쳐나가고 나중에 벌어서 투자를 할 수 있고 선투자를 하면서 조직과 훈련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적용하면서 두 번째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이라는 데서 부자 아빠의 경영대학이라는 책에서 자, 대가와 보수, 대가는 치르는 것이고 보수는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먼저 받는 경우들이 과거에는 노예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됐죠. 보수를 주고 얼마짜리를 주고 그걸 대가를 치르게 하는데 인권 탄압이라든가 그래서 노예 해방 운동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역사상 인정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먼저 치르는 사람들은 인내한 사람들이고 실패로부터의 교훈을 얻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나의 미래는 원활하게 펼쳐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16가지 황금률의 이행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말로 황금률의 이행을 가장 쉽게 하게 되면 기브앤테이크라고 보면 됩니다. 주고 받는 거, 준 만큼 받는다. 대가와 보수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뿌린 만큼 거두리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좋은 말을 들으려면 좋은 말을 하라 하는 거. 남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다 보면 그것을 황금률의 이행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거, 부처님께서 도와준다고 얘기하는 거, 신께서 도와준다고 예시하는 것도 다 황금률의 이행 부분인 거예요. 그거를 또 악용하는 사례들도 있죠. 그런 가끔 잘못된 그 지도자들은 그거를 또 사욕을 채우는 데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만도 이제